여러분, AI가 단 몇 초 만에 완벽해 보이는 답안을 써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 답안지에 적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형화된 지식을 묻는 전통적인 평가는 이제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다루고 비판할 것인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과학은 무조건 공식을 외워 답을 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타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논증이 물리교육의 핵심입니다. 수식을 풀어내는 것을 넘어 현상의 근본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야말로 미래 과학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AI와 협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평가를 실제 대학 수업에 도입해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이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각자의 학습 성향이나 동기에 따라 AI를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는지도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글을 쓸 때 툴민의 논증 모형을 자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하게 주장과 근거만 되는 것을 넘어서 그 근거가 왜 타당한지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예외 상황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구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렌즈 삼아 학생들이 쓴 답안의 논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분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글을 시작하려면 참 막막하시죠? AI는 이럴 때 첫 단추를 채워주는 훌륭한 발판, 즉 인지적 비계가 되어줍니다. 글의 뼈대를 잡는 부담을 AI가 덜어주면 우리는 그 초안의 논리적 허점을 찾고 더 나은 지식으로 변형시키는 상위 수준의 사고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비고츠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나보다 약간 더 뛰어난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 훌쩍 성장합니다. 여기서 AI는 일종의 가상의 유능한 동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AI의 답변과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고 오류를 고치는 과정 자체가 지식을 내면화하는 훌륭한 사회적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설명적 순차 혼합 연구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설문조사와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적 수치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한 줄씩 정성적으로 코딩하며 생각의 변화 과정을 깊이 있게 추적했습니다. 학생들이 치른 기말고사는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물리 문제에 대해 AI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럴싸해 보이는 그 답변에서 숨겨진 오류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완벽하고 과학적인 논증을 새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학생들의 변화를 보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시험 성적과 A가 제공한 세부 피드백은 물론이고 학기 초에 조사했던 학생들의 학습 성향 데이터도 활용했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후 이 평가 방식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적어준 설문조사 내용과 11명 전체의 답안을 모두 교차 분석했습니다. 정량적 결과를 보면 다들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성취, 평균 95점을 보였습니다. 통계를 돌려보니 이 AI 평가 방식이 유용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학생일수록 실제 점수도 더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소 동료들과 대화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협력적인 학생들이 AI라는 기계와의 과제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답안지를 뜯어보니 논증의 깊이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식 전개 같은 단순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이 수식이 성립하려면 진공 상태여야 한다거나 AI가 불확정성 원리를 잘못 설명했다고 반박하는 등 훨씬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AI의 환각을 정확히 짚어낸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모습도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평소 상호작용을 즐기는 학생은 AI를 대화 파트너로 삼아 아주 유기적인 글을 썼고 혼자 공부하는 성향의 학생은 빈틈없는 구조를 짰지만 다소 딱딱했습니다. 놀라운 건 학업 동기가 떨어졌던 학생도 AI의 도움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면서 철학적인 깊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종합해보면 AI는 첫 줄을 써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없애주는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불안감이 줄어드니 오히려 비판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생긴 겁니다. 글쓰기 기초가 부족했던 학생도 AI 덕분에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AI를 쓰면 학생들이 생각 없이 표절만 할 것이라 우려하지만 학생들은 깐깐한 지식 검증자로 훌륭히 성장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대학 교육이 변해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무조건 AI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가 쓴 글의 오류를 찾아 고치게 하는 리버스 에세이 평가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배울 수 있도록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작은 상호작용 장치들을 필수로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잘 외웠는가를 재는 평가에서 어떻게 지식을 의심하고 재구성하는가를 연습하는 평가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치겠습니다. AI가 다 대답해주는 시대에 진정한 아치란 무엇일까요?
AI가 교육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훗날 교사가 될 여러분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